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한번 봅니다. 1번 지문 보니까 소득세법상 거제 부동산 임대비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지문들이죠, 여러분들. 독립하게 최근에 이렇게 안 나오지만 요거 범위에 관한 거, 어떤 게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냐, 이 범위에 관한 것은 지문에 잘 나오니까 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인데, 그럴 때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에요. 보세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은 자 대여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또 지상권, 지역권 대여 소득을 말하죠. 그래서 임대 소득의 범위를 보시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인데, 부동산 상해 권리에는 이렇게 전세권이나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대여 소득을 말하죠.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이나 대여 소득, 이건 뭐다?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범위에서 어떤 게 사업소득이고 기타 소득인지 이걸 구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업소득인데 기타 소득으로 바꾸고, 이렇게 기타 소득인데 사업소득이라고 바꾸는 걸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 소득은 뭐다? 기타 소득이라는 걸 꼭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문 보니까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 요건 뭐냐? 요거는 사업소득입니다. 그 사람도 공익사업과 무관한 건 사업소득이고 기타소득으로 바꾸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설정 대여소득, 요건 뭐고? 요거는 기타소득이고요. 근데 사업소득이라고 바꾸는 거 요걸 주의합니다. 미등기 부동산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요것도 보다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업소득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자 부동산 대여소득 사업소득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포함이고요. 사업소득이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는 자 물상보증인 자기죠? 물상보증인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용대가 받아. 이것도 어쨌든 간에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았으니까 보다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보면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런데,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임대소득,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다니까 틀렸고요. 1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번 문제 같은 것을 보시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3억인 주택이다. 그러면 기준시가 13억인 주택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럼 얘 뭡니까? 고가주택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말하는 고가주택인데, 자, 고가 1주택입니다.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원래 주택 하나, 1개 소유하는 자 주택 임대수익은 비과세라는데, 근데 자, 국외 소재 주택이라든가 과세기간 종료 현재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1주택 임대소득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2번 지문 봅니다. 주택임대수익이 있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부가지세법 규정에 따른 기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주택임대수익 금액의 1,0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하면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했다 그러면 가산세는 1,000분의 2 몇 프로라고요? 0.2% 가산세 적용된다는 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했을 때 가산세 주택임대수익 금액이 얼마? 0.2%. 이 정도는 좀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개 주택 하나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수익 비과세인데, 주택 수 계산할 때 보세요. 공동 소유주택에 관한 건데, 자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 갑지분율 30%, 일지분율 70%를 임대했습니다. 연간 임대수익이 500만 원이고 600만 원 넘지 않았나요? 이때 주택 임대수익의 비과세 판단할 때, 자, 하나 소유하는 자 임대수익 비과세인데 주택 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냐 그런 건데,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서 주택 수 계산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소유주택은 주택 수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그래서 누구의 소유, 갑과 을이 각각 소유한 게 아니라 누구의 소유로? 을이,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 수 계산할 때. 다만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가주택인데,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그 다음에 연간 임대수익이 600만 원 이상일 때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일기소 현재 주택임대 비과세인데, 그럴 때 여기 봅니다. 공동소유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주택수.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해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고요. 근데 다만 보세요. 주택수. 일개수 현재 주택임대수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그런데 여기 봅니다. 다만 공동소유주택에 대한 주택수 계산 방법에서 다음 중, 시험에는 아직 안 나오는데 한번 봐놓으세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래가지고 연간 임대수익이 얼마요?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데 30%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한다 그러면 이럴 때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공동소유주택 갑지분율 30%, 을지분 7%면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을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 자, 고가주택도 아니고 연간 임대수 600만 원 넘지도 않았으니까 소수 지분자 주택수에 계산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 계산한다는 게 틀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동소유주택은 예외적으로 소수지분자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거 3번 지금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4번 보면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제 주택임대수익을 비과세하는 경우에 법령에 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자도 금방 말씀드렸죠.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간 임대수 600만 원 이상이거나 이럴 때는 소수 지분자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한번 봐놓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요, 상가 안 돼요.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일 때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다른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이 합산하는 종합과세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소득세 계산에 대해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는데, 주택임대소득이 얼마예요? 2천만 원 이하일 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꼭 알아두시고요, 이거.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여러분들. 3번 문제는 35회 때 나온 건데 보세요. 보시면 소득세 법령상 고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고자,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해 있고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데, 그럴 때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성금이는 고자 포함한다 그랬는데,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여러분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요. 자, 양도소득 과세 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성금이 있는 때도 신고 하여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때도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거고,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죠? 똑같아요. 종합소득세도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성금 있는 때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포함하고. 그래서 제외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그 과세기간에 언제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법령이 정바에 따라서 납세지 관할 세무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 임대수익이요. 2천만 원이야 따로 14% 세율로 분리과세할 때 그 분리과세 주택 임대수익이 있는 2천만 원이야 주택 임대수익이 있는 자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이를 적용합니다. 다음 연도 5월 달에 당연히 신고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옳은 건데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종합소득세 이렇게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 납부한다. 분리과세 주택 임대수익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되고 다음 연도 5월 달에 또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어떻게 한다? 신고해야 합니다. 포함하고요. 아셨죠 여러분? 요거 얘기고. 그래서 1번 맞고요. 우리가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있죠?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대여하는 사업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해당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건데 보세요.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이요. 자,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란 얘기인데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공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는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 즉 비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공제 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공제 뺍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있는지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또 나오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으로도 나오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시법 같은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합니까? 아닙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거, 우리가 지하철 공사한다거나 송전 철탑 공사한다거나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 소득은 요거는 기타 소득이지 부동산업에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건 기타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 처리한다는데 아니지 여러분들. 당연히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임대 사업소득은 당연히 소득별로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틀렸습니다. 구분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구분해서. 그래서 옳은 거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35회 때 별표 시해놓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이 4번 문제도 한번 또 보세요.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이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33회 때 문제인데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또 나왔네요. 부동산 임대 발생한 결손금이요. 아까 35에 나왔는데 여기 또 보세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공제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이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아까 여기 33회 때 나왔던 것이 35회 때는 바꿔서 나왔었죠?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왔습니다. 아니고 자 부동산 임대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면 소득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맞고 3번이요. 3주택이요. 고가주택 아니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제외하고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과 부소지를 임대한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 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우리가 보증금 전세금 나왔다. 그럼 이게 뭐라고요? 전세주택입니다. 자, 우리가 월세주택과 전세주택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따 표를 보겠지만 전세주택과 월세주택은 어떻게 구별하냐? 그러면 딴 거 없어요. 우리 여기 보세요. 소득의 종류를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임대상업소득에서 우리가 상가임대는 소득은 한 채든 두 채든 월세든 전세든 무조건 과세하는데 상가임대 소득은 주택은 월세 소득과 전세 주택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떻게 구별하냐면 보증금, 전세금 이런 말이 있으면 간주임대로 이런 말이 있으면 보고 전세주택이고
그런 말이 없으면 월임대로 받는 월세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소득세는 월임대로 받는 월세주택을 기본으로 규정이 돼 있고 전세주택은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보증금, 전세금 또 간주임대료 이런 말이 없으면 월세주택이고 보증금 받고 전세금 받고 임대했다 그러면 뭐고 전세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고자가 간주임대료 총수금에 산입한다고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3주택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주임대료 계산하냐? 아닙니다.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가 나란히 나와 있을 때 요건 두 개가 나와서 두 개가 나란히 합쳐져야지 하나가 성립할 때 하나 쏙 빼고 냈을 때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받기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 총수금액에 산입합니다.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옆 표를 보면 우리 학경노트에도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 보시면 한 채일 때 월임대로 받는 주택은 일개 소유하는 주택임대수는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자, 일개 소유한 자 주택임대수 비과세인데 주택 하나 소유한 자의 임대수금 비과세인데 봅니다. 자, 일개 소유한 자 주택 임대수 비과세요. 단 고가주택과 국외소주택은 1주택이라도 무조건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근데 그러니까 월세주택은 2주택부터 과세예요. 근데 하나 소유한 자 비과세고 고가주택과 국외소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하고 근데 전세주택은 보증금 전세금 받고 임대했다. 전세주택은 한 채일 때는 고가주택 포함해서 비과세예요. 고가주택이어도 전세금 받고 임대했다. 보증금 받고 비과세입니다. 두 채도 원칙적으로 비과세예요. 여러분이 집이 두 채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하나는 또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안 해요. 근데 이제 올해 2026년 개정세법. 자, 보세요. 고가 2주택이요. 그러니까 주택이 두 채인데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 모두 그러니까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12억 원을 초과할 때 요거 간주임대료 요거 자 과세합니다. 그래서 자 2주택일 때도 예외적으로 주택 모두가 고가주택이고 2주택이 그러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 총수금액에 산입합니다. 전세주택. 그 다음에 자 3주택 이상이다. 이거는 고가주택과는 관계없어요. 주택이 3채 이상이다. 자 그렇다고 무조건 간주임대료 총수금액에 산입하는 거 아니고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 총수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봤다시피 3주택 이상이라고 간주임대료 총수금액에 산입한다. 틀려요.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개정세법 2주택일 때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네? 주택 모두 고가주택이고 그러면서 엔드 보증받기액이 얼마? 10억을 초과할 때 과세한다는 것. 이 내용을 반드시 올해 또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똑같은 표가 우리 학경 노트에 있어요. 여러분 봅니다. 감동세법 노트에. 그래서 여기 3주택 이상을 소유한다고 그래서 간주임대료 총수금에 산입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왜 틀렸냐면 보증받기액이 3억을 초과. 이게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된 걸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3번 정답이고 4번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 시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주택이 있습니다. 자, 소형주택 제외하는데 3주택 계산할 때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하여튼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몇 제곱미터?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 시가가 얼마?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소형주택은 주택수 3주택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수 기는 고자요.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고자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죠.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언제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수기 있어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수기는 그 고자도 다음 연도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언제? 5월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네? 아까 요거 35회 시험 때 요거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꼭 알아둡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도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 문제는 24회 때 문제인데 소득세법상 고자의 부동산 임대 관련해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국외 소지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수 관계없이 어떻게 하냐? 과세입니다. 1개 소유는 주택 임대소득도 9개 소유주택은 고가주택은 하나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자, 외기고. 그 다음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 1개 소유는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전대하거나 전전세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냐 그러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대인 전세준자 주택으로 계산합니까? 아닙니다. 자, 임차인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개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전대하거나 전전세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임차인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봅니다. 2주택이요.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법령 규정하는 소형주택은 아니랍니다. 2주택과 2개의 사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2개의 사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상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주택에 대한 것도 만약에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에 산입한다면 틀렸을 건데, 왜냐하면 2주택일 때는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한다 안 한다? 보증금 받고 임대했으니까 전세주택인데 전세주택은 원칙적으로 2주택일 때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해요. 2주택 모두 고가주택이면서 보증금 가격이 10억을 초과할 때만 과세지 2주택은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상가는 하나든 두 채든 월세든 전세든 상가임대소득은 무조건 어떻게 하냐?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개의 사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세주택 2주택일 때 원칙 과세 안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요. 12월 3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을 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12억을 초과한 주택을 말하고, 고가주택이면 주택 하나를 할지라도 월세주택 과세합니다. 5번 볼게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료 등의 공공요금으로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임대 사업소득은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은, 자 보세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냐? 총수익금액에서, 임대소득의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는데, 이 총수익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임대료, 월임대료를 말하죠. 간주임대료, 보증금, 전세금에 대한 거예요. 관리비 수입, 보험차익, 합한계 총수익금액인데, 이 관리비 수입의 공공요금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전기료, 수요 같은 공공요금은 관리비 수입에 제외하니까 총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임대소득에.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잔머리를 써요. 자, 소득세 작게 하기 위해서 임대료는 작게 하고 온갖 명목으로 관리비, 유지비, 난방비, 청소비 등 온갖 명목으로 받아가지고 벌충합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자, 이렇게 공공요금을 납부액을 초과한 것들은,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총수익금에 산입합니다. 또 온갖 명목으로 받은 임대료 외에 또 이렇게 전기, 수로 같은 공공요금 제외하고 나머지 난방비, 청소비, 관리비, 유지비로 받은 그런 것들 전부 다 임대소득의 총수익금액에 포함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다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6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여러분. 자, 6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한번 봅니다. 올해 개정세법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지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3억 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아까 문제는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럼 이게 뭐예요?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고가주택이지만 지금 뭘 받고 임대했어요? 전세금을 받고. 전세금 받고 임대했으니까 전세주택이란 얘기죠? 전세주택은 아까 1주택이라도, 전세주택은 1주택이라도 주택 한 채일 때는 전세주택은 한 채라 할지라도 과세한다는, 죄송합니다. 자, 전세주택은 한 채라 할지라도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과세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 채라 할지라도 전세주택은 고가주택 포함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전세주택이기 때문에. 전세금 받고 임대했다, 보증금 받고 임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거 다시 보겠습니다. 문제로 가서. 그 다음에 1번 맞고요. 이거 질문 많이 하는데, 에? 자, 고가주택이니까 한 채니까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는데 전세금 받고 임대해서 전세주택이기 때문에 한 채 고가주택에도 과세 안 합니다. 2번 지문 때문에 자 보세요. 2주택 각각 기준시가 9억 원과 기준시가 13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이 주택을 소유하고 앤드 주택의 보증받 계획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보증금 등을 상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그랬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거 왜 틀렸어요? 2주택일 때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우리가 간주임들에게 계산할 때 자, 2주택 모두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해야 되는데 하나가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2주택일 때 자, 아이고 제가 자꾸 요거로 가오네. 2주택일 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주택 모두 고가주택이어야죠. 그래서 하나가 기준시가 자, 만약에 이게 2주택도 기준시가 12억을 넘고 이것도 기준시가 12억을 넘었다. 그러면 이제 기준시가 2주택 모두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고 그 다음에 보증받 계획이 12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보증금 등을 상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가 기준시가 12억을 넘지 않았으니까 자,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올해 2026년 개정세법 꼭 알아둡니다. 이거 올해부터 이제 고가 2주택 과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국세의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주택 임대로 얻은 대상 소득은 상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여기 보세요.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면 누가 사업자 등록을 해? 다 안 해. 그러면 세금 안 내. 그럼 말이 안 되겠죠?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번 꼭 알아둡니다. 별표시하시고 올해 개정세법.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부동산 임대 상업소득에서는 총수익 금액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2번 나왔는데 최근에도 33회도 나오고 35회 때도 나왔는데 여기에 간주임대료,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만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고개 드시고 세씩 한번 합니다. 묵은동부터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이거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인 고자 갑의 2026년 사업소득 총수익금액 뭘 구하는지 잘 보세요.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임대료, 이건 월임대료를 말합니다. 임대료,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거죠. 간주임대료. 그 다음에 관리비 수입. 근데 여기에 이제 공공요금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보험 차익. 요게 합한 게 이제, 자, 총수익금액입니다. 그럴 때, 갑은 국내 주택 3채가 있는데 모두 기준시가는 모두 3억 원을 초과하고요. 소유하고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자, 그때 소형주택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준시가 2026년 1월 1일에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5억 원과 1년분 임대료 2,400만 원을 수령했다. 여러분, 자, 임대료 수입은 그러니까 원래 월 임대료가 뭐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곱하기 12. 임대기간은 대개 1년으로 하기 때문에 12개월 곱하는 건데 여기서 애초에 그냥 1년분 임대료 2,400만 원 나왔으니까 임대료 수입이 얼마예요? 2,400만 원입니다. 1년간의 임대 수입이요. 임대료 수입이 2,400만 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받고 임대했으니까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간주임대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3주택 이상이고 보증받객이 지금 3억 초과했잖아요. 그럼 간주임대를 계산하는데 간주임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럼 이렇게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세요. 이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봅니다. 우리 식이 나와 있어요. 간주임대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학형 노트에.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의 적수는 시험시만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냐면 지금 5억이죠. 보증금이 5억. 여기서 임대용,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인데 이거는 시험에 한번 나왔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주택에 대한 거로 갑니다.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를 보시면 여기요. 합격 노트, 우리 감동세법 노트 79페이지 여기 보시면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뺍니다. 보증금에서 3억 원. 보증금이 지금 5억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얼마를 빼? 3억을 뺍니다. 왜냐면 3억 원 초과할 때 과세하니까 3억까지는 과세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상가는 100%인데 주택은 이 보증금의 60%만 과세해요. 보증금의 60%만 과세해요. 주택은. 그래서 60%를 곱하고, 죄송합니다. 60%를 곱하고 그 다음에 임대 일수를 곱하는데 대개 임대 일수는 1년으로 하니까 임대 기간은 365년에 365니까 임대 기간은 요거는 1로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항상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정기금 이자를 곱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정기금 이자율이 여기 보세요. 지금 몇 프로 과장했습니까? 10%로요. 뭐 3%, 4% 조건에 주어집니다. 정기금 이자율이라는 것을 조건에 주어져요. 그러면 여기서는 10%라고 그랬죠? 10%.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뭘 빼냐면 해당 과세 기간에 임대 사업에 발생하는 금융수익을 빼요. 금융수익을 빼는데 자, 여기 5억에서 3억 빼니까 2억이고 2억이 60%니까 2, 60이 1억 2천이고 1억 2천에 10%니까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잖아요, 지금. 1200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금융수익을 빼는 건데, 여기 조건에 보니까 다른 내용이 없네요. 적법하게 장부 비치 기록하고 있고, 장부 사업소 금액을 신고하고.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만 판단하고, 그리고 관리비 수입 보험사액은 대개 조건에 없도록 나오는데, 지금 여기 조건에 없으니까, 간주임대료가 얼마라고 지금 이게 1200만 원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합치니까 임대료 2400, 간주임대료 1200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총 수익 금액은 3600만 원이 됩니다. 한 번만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요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한 번만 해봅니다. 7번 문제는 여러분요. 7번 문제는 우리가 어떤 거냐면 소득세법상 거주가 2020년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임대해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소득세 세율은 14%입니다. 우리가 14%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주택수 계산 시에 부부는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합산해요. 소득세 계산은 부부 따로따로 하는데 주택수 계산할 때는 일개 소유는제 주택임대수 같은 거 계산할 때 부부는 어떻게 하냐? 합산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만약 생긴 것은 종합소득 과세비중 계산할 때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공제 뺍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에 발생한, 즉 비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한 결손금 공제 안 하는데, 자, 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 뺍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 원의 임대를 받았다. 주택 임대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다른 종합소득이 합산하는 것 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5번 보니까요.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아까 그랬죠? 금융수익을 금융수익을 뺄 때. 자, 여기 보니까 이 금융수익에는 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액을 말하는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여기 금융수익에 포함하지 않거든요. 이걸 딱 한 번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 배당금, 자, 요거는 포함하는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가증권 처분이익도 포함시켜가지고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요 문제 봐놓습니다. 딱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보시고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여기 간주임대료,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 식이 나와 있고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한번 아까 문제 7번 문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9번 문제는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우리가 요 정도 요거 하나 여러분이 한번 알고 가시면 되는데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것과 이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없는데 이거 잠깐 한번 보시고 한 번만 이거 처음으로 배우는 건데 한 번만 보고 가세요. 이게 만약에 이제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라고 할게요.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입니다. 매매업의 범위다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 범위다 그러면 건설업이라는 게 있어요. 건설업이라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의 한 일종인데 지문에 주택이란 말 들어있고 신축이란 말 들어있고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이게 뭐냐면 건설업입니다. 그 외에 주택 신축 판매 이외 나머지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면 다 매매업이에요. 기존의 주택을 신축이 아니라 매입해서 판매하거나 상가를 신축 판매하거나 토지를 판매하거나 다 나머진 다보다 매매업입니다. 지문에 주택, 신축, 판매 들어있으면 이거 보고 건설업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여기 한번 볼게요. 일동의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했다. 주택, 신축, 판매란 말 들어있으니까 뭐고요? 건설업이요. 자, 신축한 주택이 되지 아니해가지고 판매될 때까지 일속으로 일부 전부를 임대했다가 결국 판매했어요. 주택, 신축, 판매 들어있으니까 이거 뭐라고요? 건설업이에요. 이거 매매업이 아니라 주택, 신축, 판매 들어있으면. 그래서 2번이 틀린 건데 그냥 한번 봅니다. 이렇게. 자기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해 판매를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장부했다. 자,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자 주택, 신축, 판매 말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매매업입니다.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 신축, 판매 나왔다. 이거 뭐라고요? 건설업이에요. 기존의 주택을 신축이 아니라 매입해서 판매했다. 그럼 뭐고요? 매매업이고요. 나머지는. 주택, 신축, 판매만 건설업이고. 그래서 매매업과 건설업의 의의를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볍게 보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됐습니다. 10번 문제는 31회 때 문제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36회 때 문제인데 볼게요. 소득세 법령상 고조의 부동산 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랬습니다. 부동산 임대 발생한 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에 국세청장,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대통령 영의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시정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관한 법조문은 직접적인 법조문은 몇 개 안 돼요. 근데 또 소득세법하고 시행령이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많은 규정을 준용해요. 그런데 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관련한 여러 가지 그 범위 넓은 것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없고 다 소수를 거기 해놓을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강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실전에서 종합소득세 관련한 신고납부 관련한 못 보던 지문이 나오더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상식적으로 부동산 임대 발생한 사업수익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에요. 국세청장,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해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죠. 이런 거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했어요. 자, 부동산 임대 발생한 상업소득인자가 그럴 때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아요. 한번 보세요. 니은번은 계속 반복해서 나온 거예요. 국외 소지하는 주택 한 개만을 소유한 경우, 국외 소지주택은 1주택이라 할지라도 비과세합니까, 여러분? 1주택이라 할지라도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고가주택과 국외소주택은. 그래서 니은번 틀렸죠? 또 보세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하는 소득은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소득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합니다. 틀렸고요. 리을번 봅니다. 주거용 건물 또 나왔네 이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이니까 뭐예요?
비주거용 건물 임대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공제하지 않습니다. 빼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옳은 거는요, 옳은 것은 하여튼 니은 디귿은 확실하게 틀린 거고, 니은 디귿은 들어있으면 무조건, 니은 디귿 들어있는 건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이거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이걸 잘 몰랐다 할지라도 니은 디귿은 확실하니까 니은 디귿 들어있는 거 다 빼니까 뭐만 남아요? 2번만 남잖아요. 출제자가 약간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기억번, 기억하고 리을만 옳습니다. 니은 디귿은 맨날 앞서서 기술이 된 거니까 이거 맞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번 이렇게 해서 2번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자, 반복해서 나오니까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을 다 봤고요. 이제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는 역시 요거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지금 밥 먹고 오시면은 힘들 건데, 예? 밥 먹고 길게 할 거예요? 아니면 1시간 더 하고서 밥 먹을 거예요? 예? 밥 먹고? 아유, 진짜 하여튼 먹는 거에 목숨 거는데.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하고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우리 양도소득세는 여러분요. 양도소득세는 올해 어떻든 간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자,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2주택일 때도 간주임대로 원칙적으로 2주택일 때 보증금 전세금 받고 임대했다. 전세주택 비과세인데 2주택 모두 잘 봐야 돼요. 문제라면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고 하나라도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한 주택이 초과한 주택이 아니면 비과세입니다. 보증금 전세금에 대해서 2주택 모두 고가주택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10억을 초과할 때 이제 올해부터는 전세주택에 대해서 2주택일 때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고 3주택일 때는 뭐 고가주택 여부 상관없고 주택 수가 3주택이고 물론 이제 소형주택 자,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아까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3주택 계산할 때 제외되지만 어쨌든 간에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받객이 3억을 초과할 때는 간주임들이 역시 과세하고요. 그래서 요거 올해 고가 2주택일 때를 꼭 기억합니다. 요거. 반드시. 자,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는 시험 문제가 뭐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양도소득세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는데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대개는 뭐 요즘 같으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3문제 나오고 양도소득세는 대개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여섯 문제 출제되고 양도소득세 우리 어떤 것들을 테마로 출제됐냐 과세상에서 양도의 개념과 유형 과세상은 예전에 묶어서도 한 문제 나오고 또 따로 나오기도 하고 잘 나왔다가 30회 시험 이후에 안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33회부터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34, 35 연달아 나왔어요. 이 양도의 개념과 유형,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게 시험에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최근에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올해는 나온다고 생각하고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잘 보셔야 되고 양도시기 취득시기 보유기간 판정할 때 이 자산 어느 때를 취득하려고 양도를 하느냐 이 양도시기 취득시기가 시험에 2, 3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왔는데 34회 나오고 지금 36회 때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양도시기 취득시기도 2개 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최소 문제가 최소 두세 문제 나오는데 36회 때는 여기서 4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수험생들이 체감하기 어려웠고 아예 또 비섬용토지 기간 기준이라고 해서 아예 한 번도 안 나왔던 틀리라고 낸 문제도 있었고 또 계산 문제 나왔었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체감하기 어려웠지만 계산 문제 한 문제는 부담부중요시 양도채 계산 관련해서 평상시에 제가 연습 많이 한 거였기 때문에 맞췄어야 되는데 나머지 3문제도 우리가 좀 맞췄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간에 체감하기에 수험생들이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계산 과정에서는 최소 2-3문제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양도세 납세 절차가 36개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36개 나왔는데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또 나올 수 있고 항상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대비해 두셔야 되는 거고 비과세도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잘 보셔야 되고 부기대산 양도소득세는 30, 31, 32, 3년 연속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3년 연속 나온 적은
그 전에 없었는데 이렇게 나왔다가 제가 그래서 33, 34회 때는 출제 가능성 많이 높지 않다고 했는데 35회 때는 제가 나올 가능성 높다고 강조했고 나왔고 작년에는 또 나올 가능성이 확 떨어졌다고 했는데 안 나왔고 올해 37회 시험은 작년보다는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이런 데서 문제들이 골고루 나와줘야지 여러분들이 체감하기 어렵지 않은 건데 35회 시험 같으면 골고루 섞어서 나왔기 때문에 체감하기 양도세 어렵지 않았는데 36회 시험은 계산 과정에서 네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체감하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양도득세 우리 특징부터 해서 쭉 이제 우리가 달려볼 건데요. 자, 달려볼 건데 여러분들이 밥은 꼭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 밥을 먹고 저 하는데 일단 오늘 일단 요 한 단계 요거는 일단 좀 맞춰놓고 하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 식사하시기 전에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호성.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봉오리처럼 귀목오리처럼 보내지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욱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여러분 왜 이 시를 지금 시간이 없지만 선택했냐면 자 나중에 그때 좀 더 할 걸 그때 그거 들을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남은 기간 어떻게 한다? 에? 모든 걸 다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노력과 땀과 돈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여러분의 열심에 따라 피어날 합격의 꽃봉오리인 것을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하여튼 마음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조급해지고 그러더라도 자꾸 조급해지고 그래서 막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거 포기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어차피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합격의 그 길에 있을 거고. 알았죠 여러분들? 서름 참아가면서 묵묵히 수험 준비하는 여러분께 응원의 갈채를 보냅니다. 우리 그러면 자 오늘 일단 요 타임 요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식사 맛있게 하고 오시고요. 그럼 오후에 길게 하겠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